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편입니다. 4편인데, 이제 재산보험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뭐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보험에 대한 보험업법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상법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재산보험과 손해보험 또는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을 겸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재산보험은 크게 상, 질, 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해, 질병, 간병으로 되어 있다. 상해, 질병, 간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뭐에 해당합니까? 생명보험에 해당하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자, 재산보험 모집 자격, 우리 뭐 일반 설계사 모집 자격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꼭 보험회사에 임직원으로 입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보시고 일정하게 교육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등록해서 재산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 한 곳에 등록하면 돼요. 두 곳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만 등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상품하고 손해보험 상품을 같이 겸용해서 팔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교차 설계사라고 해서 생명보험 모집 설계사가 손해보험 모집 상품을 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겸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산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플러스 손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곳에만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이게 되겠고요.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보러 오셨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면 마지막에 우리 31번부터 40번 문제를 안 풀으셔도 되는데 별도의 시험 보셔야 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사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모집인들은 어디다 등록합니까? 모집인들은 협회에다가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은 협회에 등록을 하고, 자, 우리 대리점이나 설계사나 대리점은 협회에 등록하고요. 우리가 중개사는 어디에 등록하냐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 재산보험에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망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질병으로 죽었어요.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럴 때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줍니다. 책임준비금을 주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사망 시에는 마찬가지로 질병보험을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보험에서 질병보험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임준비금을 주고 계약은 소멸한다. 아시겠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은 해지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우리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외우시면 돼요.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여러분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 그 다음에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셔도 됩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거. 자, 우리 만으로 들어가면 의심하자. 그죠? 만기 환급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소급형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해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의 한정이란 표현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만이죠. 남기는 것에만 대한다. 그런 거니까 틀린 거죠. 의심하면 한정하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상해를 발생시킨 사고는 완만하여도 연속적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상해사고의 특징, 우리가 상해사고 요건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건 3가지가 뭡니까? 급격성, 갑자기 일어나야 되고,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그죠? 우연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급격성, 우연성. 그 다음에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의 원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밖에서 원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각각 일어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맞는 거니까 주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재산보험에서는요, 질병보험에서는 우리가 재산보험에서는 그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로 부과할 수 있다? 예, 특약에서만 정의할 수 있어요.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부과를 해야 예, 질병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이 암보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보험 가입하셨을 때 질병보험 그 질병 사망 특약을 여러분들이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죠? 암보험 자체에는 뭐 수술금이나 진단금이나 입원 뭐 치료비 같은 것들을 주계약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사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 그래서 주보험에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직업, 직무, 통지 의무에 대해서 이거 우리 이제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데요.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자, 맞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계사에게 통보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됩니다. 설계사는 물론 그것을 회사에다가 알리겠죠. 근데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에 알려야 됩니까? 예, 보험 회사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1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위험도가 증가해도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신고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보험료 변경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라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무직자 가비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택시기사로 직업이 변경한 경우에서는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둘 다 카레이서인 무직자인데 무직자도 카레이서도 위험한 직종이긴 하지만 영업을 하는 택시는 더더욱이 위험이 매번 운전하는 거니까 그죠? 위험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당연히 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상법에서는 20세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렴해진다? 아니죠. 연령이 높아지면 암보험 같은 거 보험료가 높아지니까 높아진다. 고연령 또는 건강상태라 위험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 가입이 당연히 가입을 제한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가 뻔히 보험금이 나갈 거를 알면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시키진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언더라이팅. 그죠? 이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터가 그런 거 다 잡죠. 그래서 적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질병보험은 실손보험 형태로만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틀리겠죠. 그죠? 모든 게 아니라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만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거겠죠. 상법에서는 20세 미만의 가입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38번. 우리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암보험 주계약, 특약 다 팔고 있고요.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암은 보험 암 자체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기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하는데요. 연기암이니까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죠. 보통은 10에서 20% 정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 그죠?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90일 이상 기간에 대기 기간을 두고 그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장이 개시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3대 주요암 제도적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이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서 본인 상품명 비생한다. 맞겠죠? 좀 길잖아요, 지문이. 이거는 그냥 뭐 문제를 풀 때 잘 모를 때. 근데 이건 맞는 내용이잖아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계약 체결, 우리 실손의료보험인데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는 거지 우리가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중복 계약에 따라서 비례보험상 대상 계약은 모든
모든 이런 내용이 모든 뭐뭐만 이런 의심하고 보시고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손보상 급부가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부터는 단독형 우리가 이제 특약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으로만 예, 단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간병보험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 대상이 누구냐면 만 65세 이상 만 되는 게 아니라 이상만이 아니라 이상만이면은 이게 3번이 맞는 답인데 이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 65세 이상 이거나 예,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그런 요양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편도 저는 범위가 짧고요. 나오는 문제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늘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편, 4편 문제만 잘 풀으셔도 모집인 자격시험에 60점 맞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인이 되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닦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7월 시험에 저는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마지막에 꼭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한 번 더 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좋은 결과 꼭 있을 거라 믿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